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율찬입니다. 오늘 그 하이에크 자유환경론 18장에서는 노동조합과 고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제, 노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조 하면은 강성노조라든지 뭐 귀족노조라든지 뭐 또 전교조 같은 그 법의 노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이죠. 강성노조나 이 귀족노조 뭐 이런 얘기는 그 속에는 어떤 법치 문제, 강압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아주 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이 노조가 심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조가 원래 이제 노동자가 산업혁명기에 갑자기 그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용자, 고용주에 비해서 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 이것을 그 차별을 어떻게 하면 좀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노동상권 중에 단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산업혁명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요. 노동자라고 해서 무슨 조건이 열악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이 전체적인 노동조합을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의 그 마인드는 별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조가 마치 무슨 취해복권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 법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그 지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강요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이제 문제의 중심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노동쟁이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보수의 조건이라든지 노동 조건, 노동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하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거기서 좀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 일종의 노조 자체가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제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노조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노조라는 이름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강요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당국이라든지 뭐든 행정부라든지 법원, 의회 이런 그 국가 당국의 묵시적인 용인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노조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우리나라에서 노조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그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 속에 앞으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사실 한국 내 대기업 중에서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노조가 없었던 것이 세계적인 그런 경쟁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급여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에 근무한다 그러면 처우도
세계적인 그런 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문호적 영역을 포기하겠다 하는 말을 한 것은 노조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근로자의 처우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노조 자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민노총, 이런 그 세력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삼성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삼성의 노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뭐 현대차처럼 중요한 의사결정 하나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삼성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과연 한국의 대기업이 나가야 할 그 방향인지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조 문제의 그 본질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에크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유라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법에 의한 지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법에 의한 지배, 이 법치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노조 문제는 이 법치를 거의 지키지 않는 그 치외독권적인 그런 영역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노조 내에 있는 어떤 동료에 대한 이런 강제,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가 노조가 생각하고 있는, 노조의 어떤 대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노조가 결성이 되면은 저는 노조 방침에 따라서 이 행동을 통일하도록 강요를 받죠. 이거는 단체로 고용주를 단체로 압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강제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의 원리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또 임금이 단체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어떻게 이렇게 높은 그 수준에서 고정을 한다, 임금 책정을 그렇게 이제 한다 하는 것은 노조의 그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걸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기업체에 들어오지 않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규 참여,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수준의 그 급여를 책정을 함으로써 이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노동력에 대한 하나의 시장 가격이죠. 이런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이 노조가 책정한 임금이 아닌 낮은 임금으로라도 나는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고용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하는, 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차별적인 이상한 신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관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유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법의 파괴죠. 법치의 파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파괴하겠다, 그런 건데, 이제 다만 이 오랜 그 관행, 그리고 최초에 시작할 때 산업혁명 시대 때에 이제 열악한 그 노동 조건,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그 전통에 의해서 이제 그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나 입법자나 할 것 없이 노조의 관용적인 그런 그 태도가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이렇게 겹쳐서 이것이 참 그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이미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 그 기업, 그리고 노조가 없는 기업, 실제는 노조의 가입률이다 하는 것은 전 근로자의 10%, 12%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와 같이 노조가 있는 기업은 처우나 임금이나 이런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 근로자하고의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가 임금이나 이런 것을 높게 책정을 함으로써 노동의 그 모빌리티, 이동성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노동의 이동성이 하락이 되고 유능한 그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가 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전체의 그 총체적인 노동자 전체 수입을 보자면은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전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노조가 있는 그 귀족 노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것이고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예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또 일부는 취업을 하더라도 무슨 비정규직이니 뭐 이런 식의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취업을 하는 이러한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바로 노조가 원인이 돼서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쉽게 이것을 해결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노조의 그러한 그 전행,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면은 정부의 아주 강력한, 과거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했던 것 같은 일전불퇴의 어떤 그런 그 각오를 해야 되는데, 뭔가 국가가 망하는지, 노조가 이 법치의 원리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결판을 이제 내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노조의 문제는 누구나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뜨거운 감자처럼 된 그런 부분이 바로 노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